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함수는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 유형을 단순히 딱 그것만 안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활용을 하게 되겠죠. 알겠죠? 그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만 풀리느냐? 아닌 케이스도 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풀려야 정상인데 이 다른 내용을 설명하려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접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절대값 함수라는 건 일단 의미를 알면 돼요. 의미가 뭐죠? 절대값 함수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해요. 맞습니까? 풀이 방법은 뭐였어요? 쌤이 항상 어떻게 했죠? 구간 나누는 거였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절대값에 관련된 내용은 얘인데 이거를 뭐랑 섞어? 함수랑 섞기 시작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기는 하게 돼요. 그걸 차곡차곡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활용됐다고 해서 뭐 별도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202페이지에 그 기본 문제 26-1번 보이십니까? 202페이지 정석 기본 하 202페이지에 정석 기본 문제 26-1에 26-4의 1번이요. 걔가 써져 있기로는 일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쫄죠. 실제로 쌤이 지금 말하는 절대값 함수처럼 안 풀어도요. 오케이?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하는 절대값 함수처럼 안 풀어도 이게 그냥 그려지긴 그려져요. 일단 그냥 그리는 데 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함수라는 거에 합쳐져서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그러니까 노가다스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를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절대값 함수의 내용도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요, 사실은 절대값 함수의 1번이라는 내용에 이게 뭐냐면 y는 f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 f를 씌운 겁니다. 저기 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일단 닥치는 대로 그려봅시다. 얘는요, 닥치는 대로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소개가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2, 즉 0보다 클 때와 뭐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작을 때로 나누면 돼요. 이게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알긴 알아야 돼요. 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에서는 함수가 이게 양수값이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x 플러스 1이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원래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어디부터요? 마이너스 2부터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다음, 얘는요. x가 뭐보다 작을 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긴 하지만요, 일단 이거 자체를 보면요, x축과 만나는 점은 몇이죠? 마이너스 3일 때부터죠. 마이너스 2부터이죠. x절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어디만 그려진다고요? 이 왼쪽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있나요? 충분히 이해하죠?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거요? 하나도 없죠?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답이라도 찾아내야죠. 근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절대값 함수라는 건 어떻게 해드는 걸 원하는 거냐면 실제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먼저 얘를 한 번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원래 어떤 함수예요? 함수 자체로만 보면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가 누구인 겁니까? x 플러스 2인 거죠. 그걸 어디다가 넣는 거예요? y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이 말 맞죠? 그래서 그려지기는 원래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말았었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한다면 x가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 값이 지금 현재 뭐인 거예요? x 플러스 2인 거죠. 그쵸? 근데 그 값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무조건 이 나오는 값이 음수여도 이게 음수여도 뭘로 바뀌어서? 양수로 다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뜻 아닙니까?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절대값을 씌우니까 뭐예요? x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뭘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거에다가 바로 y에 대응을 시킨 거니까 음수인 부분을 전부 다 뭘로 바꿨다? 양수인 부분으로 바꿔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죠. 뭐라고 외우냐면 바보같이 뭐라고 외워요? 뭐 x축으로 접어 올린다 이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돼요. 쌤 저거와 얘는 다른데요? 얘를요 이 부분을 보셔야 해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y축으로 얼마만큼 내려간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얘를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좀 그림은 뭐 이상하게 다 안 맞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할 법하죠? 네. 이게 뭐예요? 절대값 1번이에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데 그 fx를 어디다가 넣는다? 절대값을 씌워서 y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 x축 밑에 부분이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뭘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겁니까? 양수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절대값 1번 함수고요. 원래는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이거는 뭘 더 활용한 겁니까? 1번 절대값 함수를 평행이동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조차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이거는 외워줘야 될 그래프 중에 하나기는 해요. 나중에 되면 y는 x라는 걸 접어 올린, 꺾어 올린 거죠. 사실 양수 부분만 나와야 되니까 그걸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 됐습니까? 둘 다 알아야 되는 건 뭘 둘 다 알아야 되냐면 절대값 함수 자체로서의 그래프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구간이라도 나눠야 해요. 절대값 풀이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절대값 함수 1번입니다.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법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1번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연기예요. 됐죠? 그럼 잠깐만 이제 2차 함수랑 왔다리 갔다리 좀 해봅시다. 2차 함수로 넘어가서요. 즉 페이지가 뭐냐면 213페이지에 26-10번입니다. 나머지는 쌤이 안 해줍니다. 알겠죠? 내가 할 것만 하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213쪽에 1번을 보도록 하죠. 학원 뭐라도 이 건물 무너져요. 즐거웠다. 나 구치원 나머지 되자. 니들 좀 이따 나와. 보죠. 같은 절대값 함수 1번인데요. 이번엔 함수의 모양이 2차 함수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 먼저 갈게. 네, 좀 이따 나와. 자, 이거죠. 얘는요. 원래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였어요. 됩니까? 네. 그것 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y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쌤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 봐요. 일단 누굴 그려서요? 얘를 그려요. 보이십니까? 원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그냥 y에 대응시킨 건데 이번에는 음수 부분을 절대값을 씌우니까 뭘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서 y에 대응시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해하십니까? 완전 쉽게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 궁지에 몰렸다. 그러면 답이라도 찾아내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얘죠. 이게 양수일 때와 이게 뭐일 때요? 음수일 때는 다릅니다. 이게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은 함수는 저기 그려놨죠.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x가 뭐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x가 뭐보다 큰 데서 1보다 큰 데서 부등식의 영역도 함수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는 누가 나온다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냥 나오고 만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인 거죠. 네. y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대로 함수에 대한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면 되겠죠. 다 그려주는 게 아니고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있는 만큼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충분히 이해할 법하죠.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1번이었습니다. 뭐 fx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y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해볼 만하죠? 됐나요? 이제 자, 두 번째. 이제는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알아들었죠? 네. 선생님 지웁니다.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활용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활용까지도 하고 가죠. 이왕 하는 거. 자, 보죠. 어떤 거냐면요. 함수의 활용을 좀 생각해보면 그쪽이에요. 지금 쌤이 말하는 대로 202쪽에 유제 26-5번에 2번이요. 이거는 지랄이죠. 이건 지금 어때요? 지랄이죠. 왜? 이왕 절대값이 씌우면 다 씌워줘야 되는데 얘는 안 그렇죠. 짜증나게. 그죠? 그럼 얘는요. 쌤 절대값으로 해서 그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쌤이 계속 파란색으로 뭐 설명했었어요? 구간 알아서 문제 풀라고. 이게 1보다 클 때와 이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에요. 얘 뭐가 되죠? 2x-1 되죠. 네. 이럴 땐 뭐가 되죠? 1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게 1일 때 1이거든요. 2x-1도 1일 때 1이에요.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값으로만 표현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네요. 그쵸? 네. 자, 무슨 말인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됐죠? 자, 활용 계속 해봅시다. 꼭 절대값 함수 1, 2, 3번으로만 나타나는 게 1, 2, 3, 4번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죠. 계속. 이건 뭐냐? 203쪽에 기본 문제 26-5의 1입니다. 얘는요, 절대값이 어디에만 붙어 있어요? 위에만 붙어 있어요. 아쉽죠? 네. 하지만 그렇다네요. 그럼 얘는요, 두 가지로 나눠야죠.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로 나눠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분수꼴을 쓸 때는요, 절대로 분모에 0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져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0일 때가 비어 있어요. 정말로. 자, 실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1 나오죠. 네. 이럴 때는요 끝났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1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됐죠? 못 알아듣겠는 거 있나요?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알아들었죠? 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냐면 절대값 함수에 대한 활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됐죠? 네. 자, 활용 두 번째 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똑같이요. 203쪽에 지금 방금 전에 26-5에 1번을 풀었다면 이제는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요. 절대값 x 플러스 2 닫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얘는요. 절대값 저런 형태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눠서밖에 못 풀어요. 오케이? 얘는요. 절대값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답형의 저런 형태가 아니고 절대값이 2개 이상 있는 거죠. 이거일 때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쟤는 절대값이 2개 이상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푼다? 구간을 나눠서 푸는데 그 구간을 나눌 때 이게 0 되는 지점과 이게 0 되는 지점 그 구간으로 잡아주고 총 몇 군데로 나눠요? 3군데. 3군데로 나눕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등호를 붙이냐면 크거나 같다라는 데서 등호를 붙여요. 구간이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이 구간에서 1번 구간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되죠? y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어디서만? 요거 작은 데서만. 얘는요 양수 음수죠.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게 겁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E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생깁니다. 자, 봐요. 알아둬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절대값에 0이 되는 그 지점을 지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해요. 함수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지고 있죠. 맞아요? 네. 아까 전에 절대값 하나짜리로 그 점을 기점으로 달라졌죠. 함수가. 잘 봐요. 절대값이 있는 개수만큼 꺾입니다. 왜요? 첫 번째 절대값 마이너스 2라는 부분 때문에 꺾였죠. 두 번째 절대값 1이라는 그 지점 때문에 꺾입니다. 이해해요? 네. 그리고요,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절대값 하나짜리는요, 한 번만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뾰족하죠. 절대값 두 개짜리는요, 뭐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개수. 그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평평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절대값이 짝수기면 평평한 부분이 나타나요. 왜요? 왜 평평한 부분이 나타나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의 음수부호와 양수부호가 정확하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돼요. 문자가 다 사라지고요. 짝수계일 때만. 홀수계일 때는 뾰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넌 괜히? 왜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대? 머리 아파요. 두피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네. 머리를 묶었는데 잘못 묶었나 아파요. 머리 지수가 묶어줬니? 널 보내라 그런 거야, 한 방에. 잘했죠? 이해하겠어요? 절대값의 개수만큼 꺾이고 짝수계는 평평한 부분, 홀수계는 뾰족한 부분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렵나요? 충분히 이해하죠? 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활용을 앵간히 해보았어요. 됐죠? 이제는 거기에는 없지만요, 쌤이 하나로 첨가해 줄게요. 어디냐면 202쪽에 기본 문제 26-4에 26-4에 1, 2번만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것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어떤 함수라고 하냐면 절대값 함수긴 합니다. 어떤 절대값 함수냐면 이런 꼴의 절대값 함수예요. 차이점 보이십니까? 얘 같은 경우는 x가 들어가서 나온 fx 값을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y에 대응시켰죠. 얘 같은 경우는요, X. x를 절대값을 붙여서 넣는 거예요. 넣을 때부터 함수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었냐, 이겁니다. y는 3x 플러스 5라는 기본적인 함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거는 대략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네. 근데 얘와는 다르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뾰족하게 꺾인다고요. 여기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5겠죠. 자, 이 말 알아들어요? 저 왼쪽 거 오른쪽 거 둘 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이해하셔요? 네.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자, 보세요. 얘는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에요. x가 들어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결과에 대한 fx 값을 찾는 거잖아요. 얘는 x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절대값 x로 바꿔서 f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할 거예요? Y. y에 대응시킨다라는 뜻인 거예요. 충분히 알아듣죠 이제? 네. 그럼 얘가 저런 얘기를 하고 한다면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보세요. 원래 이 절대값 x라는 것 자체는 들어가는 x값이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그 결과가 달라야 되는데 또는 어떨 때와 또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달라야 되는데 또는 3일 때와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다 결과가 들어가는 결과 값이 달라야 되죠. 근데 이 절대값 x를 씌움으로써 이게 그냥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2가 들어가는 거죠. 네. 얘도 1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얘도 3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걸 잘 판단하면 y축을 기준으로 떨어진 만큼 값이 그대로 이쪽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 이해하세요? 네.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만큼이 나오면 이 왼쪽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것만큼 값이 똑같은 y값으로 나타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떻게요? 이게 뭐였어요? 3x 플러스 5였잖아요. 네. 어디 부분만? 이쪽 부분만요. 1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값이 여기라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값도 여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2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값이 여기라면 3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값도 여기여야 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결론은 오른쪽만 그려주고 그 형태가 그대로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절대값 2번 함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알아듣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2차 함수 형태는 이거죠. 이건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이 똑같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얘는 모양이 다를까요? 똑같겠죠. 말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다 같은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어렵나요? 충분히 해볼 만하죠. 차이점도 구분하십니까? 전체의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케이스와 x에만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케이스는 다른 거예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오케이. 됐죠? 이게 절대값 2번이고요.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13쪽에 2번 보세요. 됐나요? 네. 213쪽에 2번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세요. 213쪽에 2번 213쪽 26-10에 2번을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죠? 이거요. 얘가 이 얘기예요. 어? 저런 식으로 쓰면요. 어? 저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문제도 있잖아요. 어? 근이 4개 나오고. 상황에 따라 4개도 나오고 5개도 나오고 2개 나오기도 하고 3개 나오기도 해요. 그 상황이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그냥 부호만 바꿔서 쓰면 돼요. 그치? 대칭. 대칭으로 잘 잡아서 쓰면 돼요. 자 봅시다. 얘가 지금 이 말이에요. 절대값 함수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인 함수 fx가 어떤 함수냐면 이런 모양새였겠죠. x축에서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는? 1하고 3에서 만나는. 그리고 y축 변이 3인 이런 함수였을 거예요. 네. 근데 절대값 함수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도 뭐라고 했었어요? 이 오른쪽 떨어지는 것만큼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죠. 그래서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알아듣나요? 여기까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죠? 충분히 이해해요? 네. 오케이 됐죠? 알아듣습니까? 오케이. 얘라고요. 그럼 이제 절대값 함수 2번 함수였고요. 이제부터는 절대값 함수의 3번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부터 방정식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고요. 왜냐면 x 하나에 y가 두 개씩 나올 거거든요. 됐죠? 자, 절대값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긴 붙이지만 실제로 뭐다? 함수는 아니다. 왜?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절대값 함수 3번은요. 함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뿐이에요, 쌤이. 오케이? 실제로는 함수가 아닙니다. 와, 이건 웬 미친 소리야.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닥달을 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쌤이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닥달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이냐면 일단 202쪽에 다시 넘어가서 26-4에 2번인데요. 그거는 이제 좀 활용 형태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 형태 먼저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봐보시죠. 우리 y의 절대값이 붙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값 함수 3번이라고는 하지만 2번이 이거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에요. 도형의 방정식 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쌤이 왜 자꾸 좌표 평면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처음으로 했던 16단원의 좌표 평면 내가 계속 뭐만 얘기했어요? x, y만 주장창 얘기했던 그거 있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좌표 평면의 점은 x, y로 찍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가 아니에요? x가 들어가서 나오는 y가 아니에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으려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에 점을 찍게 된다 저 얘기죠. 네. 말 알아들어요? 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x, fx를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네. 반드시 뭘 찍는 거라고요? x, y를 찍는데 그러면 쌤 왜 x, fx랑 그래프가 똑같죠? 우리는 그 fx를 어디다가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y에 집어넣고 점을 찍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지. 실제로는 어떤 점을 찍는 겁니까? x, y라는 점을 찍는 거예요. x, fx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자, 그럼 보시죠. 야, 안 돼. 누리 잠깐 정신 차려. 잠깐만 정신 차려. 금방 끝나니까. 이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y는 뭐예요? x 플러스 2라는 함수입니다. 이해하셔요? 네. 잘 봐요. 왜 지금까지 내가 계속 좌표 평면에 점 찍는 방법이 뭐며 x, fx, x, y 이런 의미차를 구분했냐면요. 얘를 이해할 때 그게 왜 정석인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절대가 y라고 돼 있지만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x가 들어가서 누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누가 나타나요? x 플러스 2라는 fx까지 나타났죠. 네. 이거를 우리는 원래는 y에 대응시켜서 그 y 값을 찍어주는 거였어요. 맞아? 네. 근데 이 미친놈의 새끼는 어디다가 대응시키래요? 절대가 y에 대응시키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즉 절대가 y라는 놈이 x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응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을 누구로 찍어주기로 했죠? x, y라는 점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y가 어떤 값이던 간에 이 x 플러스 2가 음수면 이렇게 표현되는 y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음수값인 절대가 y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어느 부분은요? 요 부분 보여요? 네. x 플러스 2가 음수가 되는 그 부분은요. 절대가 y랑 대응되는 부분이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나가리가 됩니다. 이해하셔요? 네. 그리고요. 양수가 되는 부분은 이쪽이죠. 0이랑 같지만 네. 그것만 뭐가 된다고요? 어이게. 절대값 y가 된다고요. 그럼 y는 뭐가 돼요?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거 하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 두 개 나오죠. 네. 이것만 표현을 한 게 지금 현재 여기죠. 네. 맞아요? 네.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같이 표현해 주라고요. 우리는 점 x, y를 찍어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x, fx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수학상에 있는 처음부터 1학기 전체 범위가 결론은 좌표평면 x, y라는 점을 표현할 수 있겠니? 함수라는 것조차도 x, y라는 점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x, fx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내가 수학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싹 다. 우리는 x, y라는 점을 표현하는 거죠. 네. 뭐가 아니에요? x, fx가 아니에요. 까먹지 마세요. 네. 오케이? 이 얘기를 하려고 니는 중3 때부터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중3 때부터 계속 내가 함수 반응식 부등식 친구며 x, y를 찍는 거며 그게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아니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건 뭐야? 외워? 문제집 뒤져 배워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절대값 함수의 특징이 어떻게 그리는지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x축으로 접는다라고 하고 그냥 접어버려 끝내버려요. 그런 뜻 아닌데 이해했죠? 네. 그리고 부등식 영역도 똑같아요. 부등식 영역도 이해를 못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긴 거예요. 고1 내내 하는 게 이거고요. 니네가 인수분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함수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배우는 것 뿐인 거지 뭐가 아닙니까?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절대값 함수 2번 이해하죠? 그럼 얘가 쌤 거기 있는 202쪽에 있는 26-4의 2번이랑 뭐가 다르죠? 야 이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답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y 대신에 y-1이라고 써있죠. 맞나요? 네. 이거 이해하세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올리면 되죠. 끝. 됐습니까? 네.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하죠? 네. 오, 진짜 별거 아니죠? 오케이? 뭐 때문에? 야, 지금 학습록부가 뭔지 알겠어요? 1학기 전체 수학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석하기라고 하죠. 네. 됐나요? 이건 대학 교수가 세미나에서 직접 말하는 겁니다. 이 수학교육과 이 문제집 쓴 교수가. 됐죠?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별거 아니죠? 됐어요? 그럼 얘를요, 다시요. 213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26-10번으로 가죠. 213쪽 26-10으로 가서 절대값 함수 3번도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하지만 이거 절대값 함수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절대값 함수가 아니라 했어요. 쌤이요. 맞죠? 네. 오케이. 그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함수 형태예요.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라. x, y를 점을 찍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절대값 y에 대응시킨다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는 누굴 그려요? 얘를 생각해 봅니다. 맞나요? 됐죠?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만큼이 음수에 해당하는 거는 절대값 y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어느 부분이 날아가냐면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왜 표현이 안 되는지 이해하시죠? 됩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 부분 자체가 그냥 y가 되는 게 아니죠. 절대값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y는 그냥도 하나 있겠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잡힌 게 하나 더 나오죠. 여기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알아들어요? 네. 어려운 거요? 없죠. 쉽다. 충분히 이해하죠? 네. 오케이, 다 됐다. 2차 함수까지도 절대값 함수로 다 표현 가능하죠. 직선 따로, 2차 함수 따로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대문자. 솔직히 아까 전에 쌤이 구간을 나누면 무조건 된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구간을 나누면 무조건 된다고 했었어요. 이것도 쌤이 이해를 시켰지만 이거 쌤 진짜 만약에 진짜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진짜 구간을 나눠요. 절대값이 누구에만 붙어있어요? Y. 이럴 때와 진짜 이럴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돼요. 볼래요? y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네. 맞나요? 네. 됐네요. 양수인 부분만, 음수인 부분만. 궁지에 몰렸을 때 절대값을 풀어서라도 풀어야죠. 네. 알아듣겠습니까? 절대값 3번입니다. 이해하죠? 네. 지금 못 알아듣겠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오케이. 다음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요. 절대값 여기까지 다 왔고요. 이제는 활용 내용 한 번만 하고요. 절대값 4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204를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죠. 이거죠? 돼요? 잘 들어요. 쌤 봐. 진짜 궁지에 몰리면 쌤 개뿔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구간 나오면 무조건 풀립니다. 보여줄게요. 왜냐면 학교 시험 보면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쵸? 절대값이 있죠. 니네 둘이서 책 똑같아요. 알아요? 교과서 똑같아요, 둘이서. 진짜요? 교과서,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새끼는요, 발목이 크게 잡히는 부분을 좀 나타내야 돼요. 일단 어느 부분을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냐면 이 바깥의 절대값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할게요. 먼저 누구만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죠. 네. 이만큼을 fx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거 아까 절대값 함수 1번이잖아요. 네. 그쵸? fx가 음수가 나오는 부분을 전부 다 뭘로 바꿔주면 돼요?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골고루 섞여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자, 보시죠. 누구를 먼저 그릴 거냐면 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첫 번째예요. 아까 쌤이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으면 꺾이는 게 2번이라고 했고요. 네. 그쵸? 평평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했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 그건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만이에요. 이건 마이너스죠. 맞습니까? 네. 근데 좀 달라요. 평평한 부분이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뭐 그건 안 중요하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실제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구간을 나눠야죠. 0대 1점, 1, 3이죠. 네. 수직선을 기점으로 구간 3개로 나누는 거 이해하시죠? 네.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x가 클 때 돼요, 여기까지? 이럴 때 이제 뭐 나오죠? y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x 마이너스 3이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응. 이게 나옵니다. 됐어요? 네. 이럴 때는요. 양수 음수니까 이건 x 마이너스 1 얘는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아닌가요? 그냥 숫자 나오지 않나요? 노노노. 니 지금 플러스로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됐죠? 네. 이해합니까? 네. 얘는요. 3보다 클 때는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그냥 나오면 되죠. 계산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됐어요? 네. 이렇게 생겨요. 알아듣습니까? 네. 어려운 게 있나요?
저렇게 되죠. 근데 잘 봐요. 저대로가 끝이 아니고 저 fx 형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대로 전자값을 씌우기로 했죠. 그러니까 fx가 음수 나오는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범위죠. 네. 이거를 다 부호를 바꿔서 y에 대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x, y라는 점을 찍는 겁니다. 맞죠? 네. 알아들어요? 네. 지금 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겠죠? 네. 자, 절대값 궁지에 몰리면 뭐 하라고? 구간 나누라고. 그럼 다 그려진다고.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함수 3번까지 활용 문제까지 손을 대봤어요. 이제 절대값 함수 4번을 가는데요. 4번도 헉하냐? 그렇지 않다. 진짜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다. 근데 지랄인 건 2, 3이 버무려져 있으면 절대값 함수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절대값 함수 4번 이런 모양새를 말해요. 됐습니까? 네. 우리 아까 전에 2번 할 때 y는 f 절대값 x라고 했죠. 너 내가 갖다 줄 거니까 턱 살 빼는 거 이렇게 찍찍찍 문제 주는 거? 아니요. 너무 피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 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아니요. 아니야? 졸려서 그래. 졸려서 그래? 알았어. 내 돈도 저렇게 잘 크겠지? 자 보죠. 좀 이따가 쌤딸 인생샷 나온 거 보여줄게. 선글라스 착용하고 인생샷 찍었다고. 봐봐요. 이거 이해하죠? 네. 이게 여기까지 y는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요. x가 절대값이 돼버리니까 1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든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가 그대로 왼쪽으로 똑같이 그려진다고 했죠. 그게 절대값 함수 2번 그래프였습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오케이. 잘 보시죠. 거기에 205쪽에 26-7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사하지만 그겁니다.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요. 이거였었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 절대값 함수 4번으로 한번 이해해보자는 뜻이에요. 네. 보시죠. x가 그냥 x로 들어가요? 아니라고 했죠. 절대값 x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f 자체가 그냥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냥 f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대응시켜요? 사실 y란 이게 아니구나. 쏘리. 이거죠. fx가 지금 현재 저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fx예요. 사실은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뭘로 들어가요? f가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4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얘를 그냥 y에다 내려가지면 절대값 y에 내려. 절대값 Y.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늘하는 얘기죠. 지금 저걸 쓰라는 게 저거예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얘를 그냥 그려요. 여기다. 이게 나올 거거든요. 돼요? 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그래프입니다. 그때까지 이번에서 쌤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x가 들어가니까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을 넣어도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다고 했으니까 이쪽 그래프하고 이쪽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대응시키라고요? 절대값 Y. 그러니까 여기 음수 부분은 절대값 y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쪽 부분은 나타날 수 없죠. 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어때요? 어렵나요? 여기가 왜 4고 여기가 4고인지 이해하죠? 충분히 해낼 수 있죠. 됐어요? 자, 이게
가장 뭐예요? 이상적인 방법이고. 쌤! 망했어요. 까먹었어요. 궁지에 몰렸네. 구간을 절대값 구간을 다 나눕니다.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절대값 y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근데 구간이 아까처럼 x-1, x-3처럼 두 개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돼요? 구간이 총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이럴 땐 어떻게 그려져요? x 플러스 y는 4 맞습니까? 네. 그것 중에 어디만? 양수인 부분만. 그게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거는요. 똑같이 뭐가 나와요? x-y는 4가 나오거든요. 네. 뭐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얘는 어디를 말해요? y가 음수인데만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해해요? 네. 얘는요.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니까 이걸 말하거든요. 얘는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얘는요. 둘 다 음수인 데를 말하는 거니까 저 왼쪽 아래를 말하는 거겠죠. 어렵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서 나눠서 해보면 돼요. 어때요? 절대값 함수 4번까지 다 했고요. 활용 문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진짜 궁지에 몰렸을 때 풀어내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죠. 다 거기서 거기죠. 함수라는 게 계속 거기서 거기 있는 문제예요. 네. 이해하십니까? 네. 됐나요? 오케이. 됐죠?